탄생, 성장, 쇠락, 죽음. 생로병사는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존재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입니다. 이 때문에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일찍이 공자는 이를 깨닫기 위해선 근취저신하고 원취저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존재 섭리를 알려면 먼저 인간 자신의 신비를 알아야 하고, 인간의 존재 원리를 알려면 우주의 신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책으로 만나는 가을개벽 문화, 이번 시간에는 우주 자연의 순환 원리를 통해 우주의 존재 섭리와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자연의 순환 원리의 저자시죠.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문계석 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책이 우주 자연의 순환 원리입니다. 박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신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우주 자연의 순환 원리,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책은 우주 자연의 창조 변화 이법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삶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대로 된 인생, 결국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 마련인데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옛 성현들은 지혜를 탐구하고 깨달음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되돌아볼 때 이들이 말한 도는 각기 지향하는 바가 부분적이어서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도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대도란 무엇인가요? 예, 지금은 우리가 가을철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가을철은 결실이 때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인간과 문명을 성숙으로 이끄는 가을 결실이 새로운 도가 나와야 합니다. 가을 결실이 도는 편협한 도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 문명을 전체적으로 조화하여 결실하는 가을 개벽의 대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을 개벽의 대도를 체득할 수 있을까요? 그 대도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 자연이 생성 변화해가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방식이 있는데요. 경험적인 탐구 방식과 이성을 통한 추론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현상으로 드러난 생장의 변화 이치, 즉 생장, 염장으로 돌아가는 우주 자연의 순환 이치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후자는 생장, 염장의 순환 근거가 되는 본체, 즉 무극, 태극, 환극이라는 삼극론을 분석하여 생장, 염장의 순환 이치에 대한 존재론적 근거를 밝혀보는 것입니다. 만물이 끊임없이 생성 변화해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시공간 안에서 만유의 존재가 어떻게 생성 변화하여 순환의 과정으로 전개되어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우주 자연은 생성과 소멸, 즉 생멸의 수레바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 익히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달리 말해서 생성은 소멸을 전제로 해서 전개되고, 소멸은 새로운 생성을 위해 진행되는 것, 이것이 우주 자연의 순환 이치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주 자연에서 일어나는 생사의 순환 과정을 좀 더 확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나는 생장, 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환이라,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생장, 염장은 생명의 생사 과정을 좀 더 확대해서 정의한 것인데요. 크게 네 단계로 전개되는 생장, 염장의 순환 과정은 미시세계든 거시세계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엄정하게 적용되는 생성 변화의 이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생명을 가진 자연적인 것들에게 각자에게 귀속된 존속 시간이 짧은 것이냐 아니면은 장구한 것이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생장, 염장의 순환 과정은 물리적인 자연사의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사적인 측면, 문명사적인 측면,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요컨대 문명도 새롭게 탄생하여 왕성하게 일어나고 문명의 성장이 극치에 다다르면 쇠락해서 다시 새로운 문명의 탄생으로 순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산상제님은 생장염장의 순환 이법을 하늘이 절대적인 이치요 영원불변의 진리라는 의미에서 사의라고 천명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장염장 사의는 우주 만유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의 주제 방식입니다. 상제님은 우주 만유를 억지로 함의 없이 섭리하여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할 수 있겠죠. 우주가 변화하는 순환 원리가 생장염장이고 이는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의 통치 원리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만물의 변화와 이 시공간의 변화도 이 우주 자연의 순환 원리인 생장염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연의 변화를 하나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질서의 기본 단위는 하루인데요. 하루는 낮과 밤이 한 번 교체되는 주기를 말합니다. 낮에는 태양이 뿜어내는 양의 기운이, 밤에는 달이 뿜어내는 음의 기운이 왕성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하루를 더 세분하면 음의 기운이 점차 줄어들면서 양의 기운이 주도해 나가는 아침,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한낮, 양의 기운이 점차 줄어들고 음의 기운이 주도하는 저녁,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밤중으로 구성됩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생의 시간대이고 한낮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장의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염의 시간대이고 밤중은 다음 날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장의 시간대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시공간의 변화 주기는 하루와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 1년 중 봄, 여름, 선천은 생장을 주도하는 양의 시간대이고 가을, 겨울, 후천은 염장을 주도하는 음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구 1년은 생장, 염장을 드러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로 순환하지요. 하루나 지구 1년이 이 생장염장의 질서로 순환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미시 세계에서부터 거시 세계까지 이 생장염장이 근본 원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더 큰 시간의 주기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부분과 전체가 같은 구조를 보인다는 프랙탈 이론에 근거해서 볼 때 더 긴 시간 단위가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의 주기가 바로 우주 1년입니다. 우주의 봄철은 인간을 비롯한 만유의 생명이 새롭게 탄생해서 자라나는 생의 시간대입니다. 우주의 여름철은 만유의 생명은 물론이고 인류의 문명 등이 극도로 분열해서 다양하고 무성하게 성장하는 장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철은 선천, 생장, 분열의 시간대라고 하죠. 우주의 가을철은 성장을 멈추고 수렴해서 통일로 접어들어 각기 결실을 맺는 염의 시간대이고요. 우주의 겨울철은 모든 생명이 폐장해서 휴식하면서 다음의 탄생을 준비하는 장의 계절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구 1년이 농부가 초목농사 짓는 축이라면 우주 1년은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는 시간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박사님과 함께 생장염장으로 순환하는 우주 자연의 신비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책에서 우주 자연에 대한 탐구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생장염장의 변화 이법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장염장의 순환 이법에 대한 존재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이 생장염장의 이법으로 순환하는 현상의 변화 이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책에서 밝히고 있는 생장염장의 순환 이법에 대한 존재론적 근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우주자연이 현실적으로 생장염장의 질서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주자연이 생장염장으로 순환하게 하는 근원적인 존재 이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서양 고대의 철학자 플라톤은 근원의 존재를 이데아라고 했습니다. 이데아는 감각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데 이는 오직 순수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근원적인 존재를 현실 속에서 찾았는데요. 그는 생장염장의 과정으로 순환하는 현상의 존재 근거를 사원인, 즉 형상인,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으로 정의하고 궁극의 존재를 부동의 원동자, 즉 신이라 규정했습니다. 반면에 동양의 사회에서는 역동적인 현상의 존재 근거를 본체라 하고 본체론 탐구에 주력하게 됩니다. 철학 시간에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본체는 역시 다시 들어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주 자연의 근원이 되는 본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근원의 본체를 찾아내는 일은 철학에서 흔히 형이상학적 탐구라고 불리는데요. 이 근원의 본체를 어떤 이들은 영적인 정신의 측면에서 파악해서 신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서 기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깨달음의 측면에서 파악해서 도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의 신을 가지고 우주 자연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고 또 어떤 이들은 우주 자연의 모든 것이 모두 하나의 기가 이합집산되는 것으로 말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의 도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창조 변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박사님, 근원의 하나로부터 우주 만유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한마디로 선뜻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 신, 기, 도는 근원으로 말하면 각기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운영의 측면에서 말하면 각기 셋으로 파악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동방 한민족의 최초 경전으로 불리는 천부경은 하나의 시작은 무에서 비롯한 하나이나 삼극으로 나뉜다 하더라도 근본은 다음이 없다.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주 만유가 생장염장으로 순환하는 근원의 본체가 삼극에 있음을 설파해 보려고 합니다. 생장염장의 과정으로 순환하는 현상의 본체가 무엇인지 탐구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삼극에 대해서 들으니 우리나라 태극기의 태극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책에 보면 우주 자연이 생장염장으로 순환하는 존재론적 근거가 삼극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삼극론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속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삼태극 문양은 아마 사회자님도 보셨겠지만 다들 익히 보아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삼태극 문양은 우주 창조 변화의 신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무극, 태극, 환극을 상징한 겁니다. 무극은 우주 만유가 존재하게 되는 전체적인 바탕이자 성숙을 뜻하는 이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태극은 성숙을 향한 창조의 시작이자 변화 활동의 이법을 말하며 환극은 이러한 창조 변화 활동을 조절해서 일정한 목적으로 이끄는 주제성의 이법을 지칭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극은 존재의 본체, 태극은 창조 변화의 본체, 환극은 운동과 조율의 본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활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전통의 삼태극 문양 속에 그런 심오한 사상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삼극 사상을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삼극의 섭리를
농부가 짓는 벼농사에 적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벽시가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영양이 풍부한 땅, 적당한 온도와 물,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를 총칭해서 무국에 바탕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벽시가 싹이 터서 자라날 수 있는 근본의 바탕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창조 변화의 섭리로 말하면 만유 생명의 근원이 바탕이 바로 무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이 다 갖춰진 무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벽시가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며 잎들이 등장하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창조 변화의 작용이 시작된 셈이죠. 특히 햇빛에 의한 광합성 작용이 왕성해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태극의 음양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장 변화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태극에 근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은 생장의 본체라고 한 거죠. 이제 태극의 음양작용으로 벼는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벼는 성장만을 무한히 도모하지 않습니다. 이는 벼 줄기를 튼튼히 하고 잎들이 적당히 자라나도록 하며 생장의 정점에 이르면은 이삭이 패고 때가 되면 알곡식이 여물도록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바로 환극이라고 하는데요. 환극은 태극의 음양기운을 조율해서 벼의 이삭이 나와 탐스런 알곡식이 되어 벼농사의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환극은 그렇게 만유 생명이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운동과 주제의 본체라고 하지요. 정리하자면 무국은 전체적인 바탕과 성숙의 존재 원리이고 태극은 생장 변화 작용의 원리이며 환극은 조율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주제의 원리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장 염장으로 순환하는 우주 자연의 존재 근거가 삼극론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무국, 태극, 환극은 우주 자연의 창조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과정의 존재 섭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삼극의 존재 섭리에 대한 순환 관계를 시간성의 차원에서 말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무국의 열림은 태극이고 태극은 바로 천지 만물이 태동하는 음양 질서의 열림입니다. 그리고 환극은 무국의 열림으로서 전개된 태극의 음양작용을 질서 있게 조율해서 우주 만유가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주재하며 성숙 직전까지 이끌어간 다음 다시 무국으로 넘겨주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는 자리라 오늘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책을 여러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우주 자연의 순환 원리와 삼극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라고 하신 증산상제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가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접어드는 하추 교역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1년이라는 주기에서 볼 때 음양의 교체는 봄, 여름철의 생장의 질서에서 가을, 겨울철의 염장의 질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많은 생명체들을 변화시키듯이 마찬가지로 우주 1년이라는 주기에서 볼 때 음양의 교체는 우주 자연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는 지구 1년에서 음양의 교체와는 달리 우주 1년에서 음양의 교체는 우주 자연의 총체적인 대변화, 즉 개벽을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질서, 문명 질서, 인간 질서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천지 대개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류가 장차 있을 천지 대개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주 자연의 변화 섭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벽은 본래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는 천지 개벽의 줄임말입니다. 우주 일련의 주기에서 볼 때 개벽은 양의 시간대가 열리는 선천 봄 개벽과 음의 시간대가 열리는 후천 가을 개벽으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선천 양의 시간대가 끝나고 후천 음의 시간대가 열리는 후천 가을 개벽기인 것이죠.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신사가 동경대전에서 개벽 후 5만 년과 다시 개벽으로 열리는 후천 5만 년의 성운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즉 개벽 후 5만 년은 봄개벽으로 열린 선천 세상을 뜻하고 다시 개벽은 후천 5만 년의 성운으로 장차 가을 개벽으로 열리게 되는 후천 세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후천 가을 개벽은 선천의 우주 자연이 생장 분열을 끝매듭 짓고 가을이 성숙한 생명 문화로 거듭나게 됨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류는 전면적인 파국과 새로운 세상의 창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류는 우주 자연의 순환 원리를 깨우쳐 가을 대개벽기에 대비하고 후천 5만 년 가을 세상의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문계석 박사님을 모시고 우주 자연의 신비와 변화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박사님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훈 대신사는 용담유사에서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후천 5만 년 무국대운의 세상이 열린다는 선언인데요. 무국대운의 세상은 후천 개벽으로 열리는 가을 우주의 새로운 시간대, 즉 새 하늘 새 세상이 펼쳐짐을 일컫고 있으며, 앞으로 실현되는 5만 년의 무국대도가 펼쳐짐을 뜻합니다. 무국대도가 실현되는 가을 대개벽에는 우주 만유의 생명이 결실을 맺는 때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도 결실을 맺고 인류의 문명 또한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그럼 인류가 어떻게 해야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가을 세상의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을은 봄, 여름에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으로 올라갔던 생명의 진액이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이는 우주 자연의 섭리에서 볼 때 시원을 찾아 뿌리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이라고 합니다.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 가을 대개벽을 맞은 인간은 생명의 뿌리와 근원을 찾아서 이와 함께해야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 인류를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신 증산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만나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대자연에서 태어나 대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선 우주 자연의 순환 원리를 깨닫고 이를 체득해야 하는데요. 생장 염장의 이법으로 순환 변화하는 천지는 우주 일련을 한 주기로 생명을 낳고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인간이 성숙하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한 지금, 우주의 변화 이치를 깨우치고 증산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만나 후천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께 우주 자연의 순환 원리를 권해드립니다.